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저희가 오늘 볼 종목은 바로 EN플러스입니다. 이 EN플러스가 요즘 주식시장에서 조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핫하게 떠오르고 있냐면 이것 또한 지금 2차 전지와 연관돼서 주식이 이렇게 지금 우상향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보시면은 2,700원대에서 쭉 가서 16,300원, 약 7배 정도가 올랐어요. 보통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면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죠. 자, 그런데 이 EN플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EN플러스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과연 주식을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맛보기로 이 EN플러스에는 12, 그러니까 미전환 사채 금액이 우선 많습니다. 보시면 420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17회차까지는 다 끝났고 18회차부터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7회차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총 18회부터 27회까지 금액은 420억, 18회차는 2,975원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18회차 때 101억의 미상환 사채가 있고, 이 뜻은 101억치 2,975원에 누군가가 이 EN플러스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 EN플러스를 보시면 주가가 현재 종가가 11,160원이거든요. 여기 11,160원이죠. 우리가 이 EN플러스를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11,160원에 우리는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거를 2,975원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얼마? 101억치나 2,975원에 이 주식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975원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시장에 바로 내다 팔면은 현재 시장가가 11,160원이니까 약 4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101억이 404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전환사채 CB입니다. 이런 건데 얘는 그 금액이 무려 420억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작전주나 세력주로 많이 통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EN플러스가 과연 작전주 세력주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의외로 이 EN플러스를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걸로 분석을 잡았거든요. 자, 먼저 보시면은 이 EN플러스의 사업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 회사가 뭐 하냐? 그냥 소방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 쭉 읽어보시면 소방차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소방산업에 100여 개 넘는 업체가 있지만 약 20-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이 EN플러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EN플러스는 소방차 만드는 요것과 관련이 있고 총 시장의 20-30%를 이 회사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EN플러스가 현재 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ESS, 대치에너지, 전기자동차인데 간단하게 요 2차 전지 소재 전극과 관련된 거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것 또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EN플러스의 현재 주요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소방 부문이 다죠. 특장차, 소방차가 특장차니까. 그리고 부품 외주 가공, 소방용 요 EN플러스고 제20기 매출 100%, 금액은 220억.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28억 정도고, 이게 이 회사 매출의 100%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방, 비소방이 있는데 이것도 살균 기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방이라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보시면은 18기, 19기, 20기 전부 다 소방과 관련된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런데 앞에 거만 봐서는 우리가 요 EM 플러스는 그냥 소방차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소방차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현재까지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 이게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되어 있다 해서 주가가 빵 뛰었거든요. 이래서 공시에는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것 또한 무조건 작전주구나 세력주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가 아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뉴스를 보고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매수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뉴스는 한다 했다가 나중에 안 하면 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선 항상 공시를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어떠한 종목이 좋다 이래서 막 그게 종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혹은 어떠한 종목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댓글에 그 어떠한 분들은 이 뉴스에 나온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 말을 하거든요. 야, 뉴스 확인 안 해봤냐? 뭐 이 대표가 뭐 하기로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근데 이거는 뻥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잘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이 공시를 보는 게 맞는데 웃긴 게 현재까지 이 EM 플러스는 무조건 소방과 관련된 것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공시에 수주 현황으로 나오는데 이 수주 현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소방과 관련된 게 나오고 그 밑에 갑자기 2차 전지 CNT 소재, 요게 전극적이거든요. 요게 갑자기 나옵니다. 수주 현황에. 아직 수주 현황은 안 나오지만 금액은 나와요. 220억.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이 회사 총 매출이 현재 228억이라 했거든요. 228억이 100%인 회사입니다. 소방차 만드는 회사였고 전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이 228억이 100%인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221억을 2차 전지 소재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사실은 이것도 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EM 플러스는 또 뻥인 회사네. 요즘 2차 전지 많이 가니까 2차 전지 엮어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수주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이건 뭔가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한번 봐봤어요. 자, 이 회사의 지금 그 신제품 개선이나 제품 개선이나 아니면 제품 개발에 대한 걸 한번 파봤거든요. 보시면 여기에도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소방차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파봤더니 이거는 이 EM 플러스의 특허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2020년까지 전부 다 소방차와 관련된 특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1년부터 22년, 22년 쭉 갑자기 2차 전지와 관련된 특허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쳐놨는데 이건 전부 다 2차 전지와 관련된 특허입니다. 이 회사가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을 했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2020년 말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가 쭉 올라가주면서 2차 전지가 떴거든요. 그런데 얘는 거기에 참 타이밍이 알맞게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20년 2월 26일, 21년 1월부터 2차 전지에 대한 특허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거 전혀 상관없던 회사가. 그런데 전혀 상관없다고 하지만
얘는 지금 특허예요, 말 그대로. 특허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엮어서 주가를 띄운다 라고 간단히 말할 수가 없는 회사예요. 그냥 단순히 엮였다고 하기에는 지금 특허도 걸려 있고, 보시면 실제로 수주 현황도 221억이나 지금 있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EM 플러스는 단순히 그냥 2차 전지 회사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2차 전지 회사가 아닌데 단순히 엮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고 이때까지 했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 회사의 현재 주요 경영 상황이거든요. 보시면은 소방 펌프차 공급 계약 필리핀하고 370억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또 소방 펌프차 필리핀에 130억 진행 중이고, 보시면 여기에도 또 2차 전지 CNT 소재 공급 계약 220억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요. 공급 계약을 했다고. 어디와? 그린 에너지와 했다. 지금 이렇게 공시를 띄운다는 거는 거짓말을 잘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공시까지 띄운다는 건. 그래서 참 이 회사가 지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너지가 어떤 회사인지, EM 플러스가 이 CNT 소재 공급 계약을 했는데 EM 플러스가 이 그리너지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너지가 어떤 회사인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알아봤는데, 잠시만요. 자, 이게 현재 그리너지 쪽입니다.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사이트는 뭔가 근사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것저것 쭉 봤는데 이러한 축전지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017년도 2월달에 해서 7년 차고 중소기업이고 사원수는 지금 19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동적이라서 그렇다 치고 매출액이 29억이에요. 자, 요 그리너지 매출액이 지금 29억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뉴스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방성용이라는 대표자가 테슬라인가? 이쪽에도 있었고, 삼성 SDI인가? 뭐 이쪽에도 2차 전지와 관련된 그쪽을 담당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이 그리너지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어디 수주에도 많이 받았다. 이런 뉴스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재 사원수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29억짜리 매출 회사입니다. 뭐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봅시다. 현재 매출이 29억인 회사인데, 보시면 이 회사에서 지금 EM 플러스에서 그리너지에 공급한다고 하는 게 220억이에요. 220억.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매출이 20억짜리 회사인데 공급이 220억을 한다? 그러면 이 뜻은 이게 11배가 넘는다는 뜻인데, 회사 매출에. 이게 진짜 이 공시가 맞나 안 맞나 판단이 좀 안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요 EM 플러스의 재무제표입니다. 자,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은 줄곧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액은 왔다 갔다 해요. 390억, 400억, 270억, 550억, 260억. 당연히 컨센서스는 없겠죠. 작은 회사니까. 자, 그러면 컨센서스는 저희가 없으니까 무시한다 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인 회사, 매출액도 왔다 갔다 하는 회사, 뭐 영업이익이 크진 않겠죠. 소방차 쪽 만들거나 부품 만드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가 갑자기 2차 전지를 한다 하고 특허도 하고 또 220억 정도 수주를 땄다 해서 공시를 했다. 저는 좀 믿기 힘들 것 같아요. 요거를 납품하는 그리너지라는 회사도, 그리너지 회사 매출이 20몇 억밖에 안 되는데 공급을 220억을 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요거 미상환사채라는 거죠. 미상환사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래서 뭔가 좀 끄름직하다. 그런데 미상환사채가 현재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이 미상환사채를 현재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기일인데, 그때 마침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약 저점 대비 한 6배 정도, 7배 정도로 올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상환사채가 420억인데 현재 시세 11,16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1,200억입니다. 이 1,200억이 요 EM 플러스 시장에 나와야 돼요. 요 물량을 과연 개인이나 뭐 아니면 새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받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 물량이 나오면 주식이 더 떨어질지, 이거는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 미상환사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거든요. 보시면 현재 이 EM 플러스의 미상환사채인데 얘는 많이 했어요. 상환사채 3회부터 시작해갖고 쭉쭉쭉쭉 해서 지금 16회, 17회까지 거의 전환권 행사를 다 했고, 지금 남아있는 건 이렇습니다. 남아있는 건 18, 19, 20, 21, 22, 23회 미상환사채가 남아있고, 총 남아있는 금액은 18회차가 제일 많아요. 101억 정도. 그런데 이거 다 합치면은 약 350억. 350억 정도의 미상환사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420억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시에 나와 있는 건 350억이에요. 그러면 7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요 70억이 왜 차이가 나냐면, 제가 다른 데를 조금 더 파보니까 최근에 한 번 또 얘가 제24회차로 미상환사채를 또 발행을 한 게 보입니다. 70억.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사채 만기일은 2025년 12월 2일입니다. 이거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전환가액은 3,870원. 지금 주식이 11,000원인가? 그렇죠. 11,000원인가 종가가. 그런데 얘는 3,870원에 70억치 살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은 요 70억이 한 4,000원이나 잡고 그냥 약 4배를 잡을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28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28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투자한 사람은 약 210억 정도를 먹는 거겠네요. 자, 전환 청구 기간 2023년 12월부터 25년 11월까지. 2023년 12월이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5월이죠. 5월이니까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투자를 하실 분들은 요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최저 조정가액은 2,710원입니다. 자, 보시면 현재 기존 발행할 때는 3,870원에, 요 3,870원에 이 주식을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인데, 혹시나 이 주식이 내려갔다 하면 2,710원까지 요거를 한 주를 3,87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한 주를 2,710원까지 살 수 있게끔 최저 조정가액을 내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발행한 회사도 좀 웃기네요. 삼다 감귤 영농조합법인. 요런 거 잘 못 봤는데. 삼다 감귤 영농조합법인에서 요 금액을 댔다고 하네요. 조금, 글쎄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고, 자, 보시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금 알려드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요 시비가 42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요거 조금 무섭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 시비 전환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회는 19부터 23회, 24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았고, 요 제일 많은 101억짜리 18회차는 5월 24일부터 이거를 시비를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0억짜리가 현재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시장에 나오면은 얘가 대충 한 400억 정도 되겠네요. 현재 기준으로. 자, 요 12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EM 플러스를 투자하실 분들은 요거 12를 꼭 공시를 확인을 해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요 12를 다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 그리고 가장 최근 거인, 가장 최근에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18회차를 한번 볼게요. 이거 조금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요 12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그냥 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전환사채 12 18회차 101억, 그러니까 101억치 발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쭉 보시면 3,720원에 한 주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1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대충 4,000원 잡고 그냥 4배라 잡으면 돼요. 이 CB가 시장에 나오는 순간 4배 정도를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 이 CB를 투자한 사람은. 그런데 이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겠죠. 왜? 얘들은 4배를 먹지만 그 물량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101억이니까 한 400억 정도를 먹는다 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400억치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3,720원에 101억 정도를 살 수 있는 CB가 곧 나온다. 언제? 2023년 5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이 EM 플러스가 18회차가 CB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부터 이 주식을 매매하실 분들은 꼭 공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CB가 나온다면은 약 400억 정도가 요 EM 플러스 회사에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매매를 하신다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 또한 최저 조정가액은 2,605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나오네요. 나머지도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방금 요 18회차를 제가 한번 봐드린 거고 나머지 19, 20, 21, 22, 23회차 그리고 아까 제가 따로 말씀드린 24회차 또한 요 18회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2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 요 또 떠들썩하게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 이것 때문에 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걸 보시면은 간단하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우선 요 횡령에 대한 풍문이나 보도, 그러니까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왜? 우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요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게 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회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제가 볼 땐 제가 요 CB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 420억치에 대한 CB.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단타로 주로 할 때 요 CB 물량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단타한 게 많아요. 왜? 요 12 물량이 많다는 건 뒤에서 이 12를 갖고 있는 세력이나 작전주 혹은 대주주나 이런 애들이 이 12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기들이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12 물량을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보고 조금 쌀 때 많이 들어갑니다. 이 EM 플러스는 전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잘 몰랐어요. 전 다른 주식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2 물량 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투자할 때 방법은 이거를 뭐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 잘 없을 텐데 방법을 알려드리면 방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주식이 이 12 물량, 그러니까 전환가액과
비슷하다 하면은 웬만하면 사놓으면 돼요. 이 전환가액보다 조금 비싸다 해도 괜찮아요. 물론 최저 전환가액까지 가끔 내려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되기 때문에 요 시비하는 요 세력들은 자기 돈 갖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도 돈을 빌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이자를 내야 돼서 이왕이면 얘들은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저까지 안 오고 이 원래 전환한 금액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띄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18회차 이거 3천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그 전환가액이. 자, 보시면 얘 금액이 얼마냐 보면 한번 HTS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HTS로 보면은 약 3,900, 약 4,000원 정도네요. 이때가 약 4,000원 정도입니다. 이때가 약 2,700원 정도네요. 아까 3,000 얼마였잖아요, 전환가액이. 그러니까 2,700원대, 4,000원대면은 괜찮은 겁니다. 약 3,000원에서 4,000원대 이때 매수를 해놨으면 얘들이 CB 전환을 해갖고 얻어먹으려면은 적어도 6,000원까지는 뛰어야 돼요. 요즘에 좀 단타나 세력들도 좀 애들이 젊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적어도 2배 혹은 3배 정도, 그러니까 3,000원이면 6,000원에서 9,000원 정도는 뛰어서 팔아먹어야지 얘들이 그래도 2배에서 못 먹어도 50에서 60%는 먹거든요. 얘들은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처럼 바로바로 던질 수 없어서 3배 정도 띄워놓고 먹으려면은 2배에서 50에서 60% 정도를 먹어요. 그런데 요즘 좀 요 세력들이 젊어져가지고 보통 3,000원 정도면은 한 5,000원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빼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진짜 10%에서 30% 사이 짧게 먹고 나오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EM 플러스는 작전준지 세력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시에 띄워놓은 거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요 공시만 또 믿으면 안 되는 게 이 공시에 띄워놓은 거를 제가 또 아까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납품하는 회사도 봤고 봤을 때 이 공시가 뭔가 썩 석연치 않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얘는 CB와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치적 분석보다, 가치 투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아닌 것 같고, 요 공시가 애매하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이상하기 때문에, 요 CB와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요 CB 투자할 때 방법은, CB의 전환가액 근처까지 주식이 왔을 때, 혹은 이거보다 조금 비쌀 때, 사놓으면, 적어도 3개월 안에 그래도 짧게 10%에서 30%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 4,000원 정도 샀으면 이게 전환가액하고 비슷하죠, 지금. 전환가액이 3,900 얼마인가, 3,900원 얼마인가, 3,800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사놓으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 많이 먹어줬어요. 16,300원이니까 한 4배 정도죠. CB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볼게요. 곧 101억이라는 CB가 나옵니다. 물량이 나와요. 그리고 CB 전환가액보다 현재 4배 정도가 오른 상태고요. 30이 3배 정도. 이 기준 4배고 이 기준에 3배 정도네요. 지금 CB 전환가액의 3배 정도의 금액인데 종가가, 그리고 곧 10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서 과연 먹을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작에 CB 전환가액과 근처에 사놨어야지 현재는 들어가는 건 아니다. 왜? CB 전환가액의 3배 정도나 비싼 금액이니까 얘들 101억 나오면은 바로 때립니다. 이거 3배 정도인데 왜 안 때리겠어요? 101억에 3배면은 한 303억인데 물량이 많으니까 303억은 먹더라도 적어도 200억은 먹겠죠. 그러면 100억 투자해가지고 100억 버는 겁니다. 이거 바로 하겠죠. 저 같아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물량은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다. 현재는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닌데, 단, 새로 진입은 금지다. 단, 내가 이때 주식을 들고 있다. 지금 보유 중이다 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전략을 좀 달리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요 12물량, 그러니까 18회차 12물량 101억, 얘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려면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 공시를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전에 이 12가 나온다고. 요 공시를 할 때, 혹은 공시를 하기 전에 요 11,000원에서 주가를 더 띄어서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주가를 더 띄어서. 왜? 더 띄어서 공시를 해야지 빠져나가는 물량도 별로 없을 뿐더러 더 위에 이 12물량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101억을 16,300원에 때리는 거하고 101억을 11,000원에 때리는 거는 요 작전주 요 하는 애들의 수익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이 주식을 보유 중이다. 팔지 안 팔지 모르겠다 하는 건 얘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도 있지만 얘는 12물량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회차 12가 곧 출현이 된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내려갈 거니까. 혹은 18회차 12가 나온다 라는 말과 동시에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 하면 이 위로 올라갈 때 털고 나오는 게 맞아요. 왜? 위로 12가 나오고 주가를 위로 끌어올렸다는 뜻은 이 세력들이 이 위에 때릴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12가 나오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이 작아서 그나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끌어올려주고 공시가 나올 때 이럴 때 털고 나오는 게 왔답니다.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뭐 말을 해줄 게 없어요. 물론 차트 분석으로 거래량이 많아지고 지금 이 물량에서 점점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작으니까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있는데 얘는 요 차트보다는 12로 그 매매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12 매매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가 전문이에요. 이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 취소할게요. 이게 너무 단타쟁이로 보일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요 EM 플러스 제가 12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거 CB 플러스를 할 뻔했네요. 요 EM 플러스는 작전준지 세력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파봤을 때 저는 작전주나 세력주 같습니다. 근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공시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시 난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요런 거는 한번 본인들이 제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EM 플러스 미 상환사채가 현재 약 420억 정도가 있습니다. 큰 물량입니다. 요 420억이 미 상환사채로 있어서 그렇지 현재 시장에 나오면 약 1200억 정도의 물량이 됩니다. 이 1200억 정도의 물량은 우리 개인들이 더 안아야 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요 10일을 들고 있는 사람은 굿이지만 좋지만 요 12가 물량이 나오는 우리 개인들한테는 not bad. 아니, not bad는 좋다는 얘기잖아. bad. 안 좋다. 안 좋다는 뜻이에요. 요번 연휴 때 영어를 하도 많이 뵀더니 영어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뭐 어쨌든 간에 1200억은 우리 개인들한테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진입은 비추천이다. 이 말은 매수는 비추천이라는 뜻입니다. 그 뉴스에 나온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뉴스는 얼마든지 짤 수 있어요. 당장 저라도 돈 몇십만 원 주면은 저 주트에 대해서 뉴스를 엄청 내줄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셀이 삐겠거든요.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뉴스만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요거를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공시를 확인하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 입장에서는 새로 진입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미상한 물량이 1200원이나 있고 현재는 이 미상한 물량 대비 주가가 3배 정도 뛰었기 때문에 얘들이 시장에 나오면은 분명히 바로 팔고 나를 거다 라고 하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새로 진입은 비추천이다. 그런데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분들 경우에는 12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꼭 확인을 하고, 이 12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공시가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8회차가 곧 18회차 101억 정도와 12가 곧 나올 것 같고, 나머지 19회, 20회, 21회 이거는 나머지 12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 또한 저는 비추천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이 종목은 요 12가 곧 나와요. 이게 곧 나오는 그 기간이 풀리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초보들은 요거를 단타를 비추천합니다. 제 방송이 초보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고, 뭐 잘하는 고수들이야 알아서 하겠죠. 그분들이야. 굳이 제가 뭐 말할 입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보들은 이 주식은 현재 쳐다도 보지 마라. 이 주식을 지금 쳐다보고 있을 분들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봐야 될 거는 공시에 18회차 12 물량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풀린다고 하면은 풀릴 때 주식이 떠줄 거거든요. 떠줄 때, 요때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치고 나오는 게 가장 맞다. 이 101억이 시장에 풀리면은 약 400억 정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나오기 전에 주가 띄워줄 때 한번 털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EM 플러스 요즘 2차전지 관련해갖고 많이 떠가지고 오늘은 요 EM 플러스에 대해서 제가 기업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모두 지금 휴가인데 다들 즐거운 휴가 마저 보내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모두 성공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